자, 기본 이론 과정 7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에서 살펴드렸죠.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다양한데 그중에 우리 시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세 가지지요. 먼저 지목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 다음은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 그리고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주로 묻고 있다는 것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 말씀드려요. 특히 이 부분이 어때 우리 시험 또 집중적으로 출제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사학끼리 묶어서 학습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는 61페이지입니다. 펴놓으시고 제가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러분들이 대지 그리고 택지, 부지다, 자,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때? 택지다, 부지다 이런 들어보셨죠? 자, 여기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이래서 합시다. 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어요. 그럼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용도에는 어떤 이제 주거용, 자, 그리고 상업용, 공업 용도를 들어볼 수 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된다. 그렇지만 건축하는 토지의 대표적인 용도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주거용 그리고 상업용으로 쓰인 이 토지의 법정 지목은 뭐가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주거용, 상업용 이 토지의 법정 지목은 대 한 글자죠. 대 한 글자다. 자, 법정 지목은 대 한 글자라 했습니다. 자, 한문으로 표현하면 아래 흑토자 들어가죠? 자, 흑토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후는 달아보면 터전할 때 대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터 대자 써서 대 한 글자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업 용도 쓰인 토지의 법정 지목은 공장 용지입니다. 공장 용지. 이처럼 건축이 가능한 토지지만 법정 지목이 다르더란 이야기. 이때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만 모아가지고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만 모아서 부동산 항목에서는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한문을 써보면 역시 터 대자 쓰는 겁니다.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는 주거용, 상업용 쓰이는 이 토지는요. 자, 주거용, 상업용 쓰이는 이 토지는 법정 지목이 되기 때문에 어때 이제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대지다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공업 용도 쓰이는 이 토지는 법정 지목이 뭡니까? 공장 용지죠. 따라서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대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를 가리켜서 어때?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정 지목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모두 모았습니다. 이처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모두 모았다라는 겁니다. 모두 모아서 건축법에서는 뭐라 표현할 것인가? 건축법에서는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정 지목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모두 모아서 건축법에서는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자, 대지 한문을 써보면 역시 터 대자를 쓰는 겁니다.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잘 보세요. 이때 대지는 자, 한글 한문이 같아요. 자, 한글 그리고 한문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의미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 대자 쓰는 대지다. 두 가지 배웠네요. 하나는 뭡니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할 수 있겠죠. 또는 뭡니까?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터 대자 쓰는 대지의 두 가지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감정평가상 용어가 있어요. 자, 감정평가상
감정평가상 용어가 되는데 택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택지. 여러분이 택지 많이 들어보셨죠? 택지는 무슨 것인가? 이처럼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장차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감정평가상 용어로 택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택지. 그래서 택지의 주된 용도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죠. 뭡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택지의 주된 용도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다. 그래서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되어 있거나 장차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를 감정평가상 용어로 택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 부지라든지 철도 부지다, 수도 부지다, 등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다라는 이때 여기는 건축 가능한 토지 그리고 건축 불가능한 토지 모두를 모아버립니다. 이처럼 건축 가능한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축 불가능한 토지 여기까지 모두 모아서 아주 포괄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지. 그래서 부지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다. 그래서 건축 가능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 불가능한 토지 모두 모아서 포괄적인 용어로서 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 대자 쓰는 대지 그리고 택지 부지 이 용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자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지목이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했죠.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자, 이보다는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택지 이보다는 어떻습니까?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공업 용도로 쓰이는 이 토지는요. 공업 용도로 쓰이는 이 토지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법정 지목은 공장 용지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공업 용도로 쓰이는 이 토지는 감정평가상 용어인 택지는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공업 용도로 쓰이는 이 토지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법정 지목은 공장 용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택지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지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다. 대지죠. 이는 모두가 부지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부지가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세요. 모든 택지는 부지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부지가 택지에 포함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대지. 이보다는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고 택지보다는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수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61페이지예요. 평가 1번. 터 대자 쓰는 대지, 택지, 부지 소개되고 있죠. 박스 봅시다. 첫 번째 칸입니다. 첫 번째 칸. 자, 첫 번째 보시면 터 대자 쓰는 대지지요. 터 대자 쓰는 대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배웠습니다. 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공간정보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다. 그래서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또 하나 뭘 배웠습니까?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칸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택지 소개되고 있죠. 이는 감정평가상 용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었거나 택지의 주된 용도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일 감정평가상 용어로 뭡니까? 택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아래 칸 보세요. 부지입니다. 자,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하천이나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건축 가능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이처럼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불가능한 토지 모두 포함해서 아주 포괄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어때? 부지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 칸 봅시다. 자, 비교 소개되고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공업용지는 자 바로 2번입니다. 자, 공업용지다. 예, 자, 공간적 구축 및 관리는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택지는 포함된다. 우리 이 설명했죠. 자, 공업용도성 이 토지는 법정지 뭡니까? 공장용지지요. 따라서 법정지목이 대인 토지 여기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감정성 용어인 택지는 어때? 포함된다. 이렇게 배웠던 부분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보다는 택지보다는 부지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괄호에 이걸 넣어드렸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 이보다는 택지보다는 어때? 부지가 더 포괄적인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부지는 모두 대지에 해당되진 않으나 이랬죠. 자 보세요. 부지가 어때? 부지 모두가 대지에 해당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대지는 모두 어때? 부지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평가로 3번입니다. 평가 3번. 자, 후보지와 이행지다. 자, 이도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후보지 그리고 자, 이행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도 감정평가상 용어가 되겠는데 자, 감정평가에서는 크게 자, 용도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택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택지 지역 그리고 농지 지역 다음은 임지 지역이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세 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택지 지역입니다. 택지는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류하고 있는데 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자, 감정평가상 용어인 택지의 주된 용도는 뭐가 있습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택지 지역은 주거지 또는 어때? 주택지, 그리고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세 부지로 분류되고 있다는 건 주상공이죠. 다음 농지 지역입니다. 농지도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는 건데 자, 답, 과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지 지역입니다. 자, 임지역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지요.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신탄림이라는 게 있어요. 신탄림 또 하나는 용재림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벌써 이제 임지역은 나무가 있는 지역이죠. 나무인데 사실 신탄이 뭐고 용재림이 뭘 것인가 우리 시험 중요성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신탄림 할 때 탄자가 있어요. 탄자가 뭡니까? 뗄 탄자 쓰는 겁니다. 한문으로 뗄 탄자 쓴다는 겁니다. 뗄 탄 쓰는데 여러분 혹시 연탄, 석탄 이때 탄자 들어가잖아요. 이 다 뗄 탄자예요. 그래서 신탄님이라서는 뗄감용 나무가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용재림은 자, 목재용 즉 가구용 나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큰 용도적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큰 용도적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농지 지역이 택지로 이렇게 전환이 어때? 진행 중이란 이야기예요. 중이다. 그럼 잡으세요. 지금은 농지 지역이 택지로 어때? 전환이 진행 중이란 이야기는 바뀌어가는 과정이란 이야기예요.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겠죠. 어때? 택지가 될 예정이다. 택지가 될 후보다. 이런 표현 할 수 있잖아요. 가르쳐 우리가 이제 후보지 또는 어때? 예정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이 후보지다, 예정지 이때 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같은 사례가 되겠죠. 뭐 고속도로나 국도 쭉 달리다 보면 큰 편말이 어때? 5개 부착이 돼 있어요. 5개 부착이 되는데 딱 한 글자씩 들어있죠. 한 글자씩 들어있다. 뭐라고? 이렇게 들어있죠. 택, 지, 예, 정지. 자, 이런 표현을 보셨잖아요. 바로 예정지. 이게 뭡니까? 후보지다. 그 이야기예요. 후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이 후보지는
후보지는 자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말한다. 자 여기 보세요. 농지지역이 택지적으로 전환이 어때? 완료돼 버렸어요.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그럼 바뀌어 버리면 더 이상 후보다 예정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자 그럼 보세요. 농지지역이 택지로 바뀌어 버렸으면 이제 어때? 택지가 된 거죠. 이때는 어때? 후보지다 예정이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돼버렸어요? 택적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쌤이 여기서는 자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자 큰 용도적 상호에서 택지적, 농지적, 임지적 큰 용도적 상환에 이처럼 전환이 진행 중인 이 토지를 뭘 합니까? 후보지 또는 예정지 이렇게 표현한다서 농지적이 택지적으로 전환이 진행 중이란 이야기예요. 이때는 정확히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택지 후보지가 된다 또는 택지 예정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이런 생각 합시다. 그럼 택지역 내에서입니다. 또는 농지역 내에서예요. 또는 임적 내에서란 이야기. 참 용도적 내에서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과수원이 전으로 이렇게 때 바뀌어 있다란 이야기예요. 바뀌어 있다. 그럼 뭡니까? 농지역 내에서가 되겠지요. 농지역 내에서 참 이행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토지를 가려서 우리가 이행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행지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과수원이 전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 있으면 어때? 이행지다 할 수 있겠지요. 이행지다 할 수 있겠지만 과수원이 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행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서 후보지 이행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지 이행지 다 마찬가지로 전환 또는 어때?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전환 이행이 완료돼 버리면 더 이상 후보지다 이행지다 할 수가 없다란 이야기예요. 자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뭐가 됩니까? 상호간이면 후보지가 되겠고 자, 용도적 내에서면 뭐가 됩니까? 이행지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분은 자 전환 이행 이걸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환 이행 이걸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행 이 말하면 이행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전환 이행 구분하지 않고 모두 어때? 전환 이렇게 표현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차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자. 여튼 자 후보지 이행지 모두가 자 전환 또는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다 이걸 생각하시고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뭐가 됩니까? 후보지가 되겠고 용도적 내에서는 뭡니까? 이행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자 임지역이 농지역으로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큰 용도적 상호간이 되겠지요. 따라서 뭡니까? 후보지다 할 수 있겠죠. 정확히 표현하면 농지 후보지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임지역이 농지역으로 전환이 어때? 완료돼 버렸어요. 전환이 완료돼 버리면 이때는 어때? 후보지라 할 수가 없다라는 농지 지역이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세요. 자 임지역이 택지적으로 전환이 진행 중이란 이야기예요. 이때는 뭡니까? 택지 후보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임지역이 택지로 전환이 완료돼 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뭡니까? 택지역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공업지가 상업지로 자 이행이 진행 중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는 어떤 이제 택지역 내에서가 되겠죠. 그럼 택지역 내에서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행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공업지가 상업지로 이행이 완료돼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이행지 할 수 없겠죠? 이때는 뭐가 됩니까? 상업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다음 용재림이 신탄림으로 이렇게 이행이 진행 중이다. 이때도 임지역 내에서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당연히 이행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은 큰 용도적 상호간에 자 택지적, 농지적, 임지역이지요. 큰 용도적 상호간에 전환이 자 진행 중 토지는 뭡니까? 후보지가 되겠고 큰 용도적 내에서 이처럼 용도적 내에서입니다. 내에서 이행이
진행 토지는 어때? 이행지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 퀴즈 드립니다.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요시안. 자, 여기는 자, 과수원이 공업지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후보지가 될까요? 이행지가 될까요? 그렇죠. 후보지다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자, 과수원 농지지역이지요. 공업지는 뭡니까? 택지지역이지요. 결국은 농지지역이 택지로 바뀌어가고 있죠.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후보지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행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 농지역 내에서, 이 셋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어때? 이행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과수원이 공업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과수원은 농지지역이고 공업지는 택지니까 당연히 어때? 후보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몇 가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드리는데 먼저 이미 후보지 이행지는 용어 좀 잘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후보지 이행지다. 자,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건 뭐 때문인가? 바로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다면 전환이나 이행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용도의 다양성 이 같은 특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자, 이분도 우리 교재 3장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근데 토지는 자, 용도가 다양하다. 이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이론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자, 이행도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전환 또는 이행 일통해서 어때 이제 자, 이 용도를 향상시켜 볼 수 있겠죠. 결국 토지 이용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용도를 향상시킨다. 이용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걸 가려서 우리 이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분도 저희들이 자, 3장에서 또 우리 교재 2편 1장에서 더 세부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참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환도 이행도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에서 후보지 이행지란 용어가 나오게 된다 생각하시고 자, 참 전환 이행 일통해서 자, 이용도를 향상시켜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이용의 전환이 이루어지더라. 이참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결국 토지의 뭡니까? 용도의 다양성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 시험에도 어때 후보지 이행지 용어뿐만 아니라 바로 어때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후보지 이행지는요. 후보지 이행지는 여튼 이제 전환 또는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때 전환이나 이행이 완료되면 용도가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뀐다.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전환 또는 어떤 이행 자, 완료 후에 자, 용도를 더욱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어차피 바뀌니까 전환이나 자, 이행 완료 후에 용도를 더욱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기서 이제 후보지는 전환이 완료되면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자, 지목 변경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행제 경우에는 자, 이행이 완료되었어요. 그럼 이행이 완료됐다 해서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목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택지역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자, 주거지, 주택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지? 다음 상업지, 공업지가 있다. 이때 자, 주거지, 상업지, 법정 지목은 뭡니까? 모두가 자, 대 한 글자죠. 한 글자다. 그럼 보세요. 상업지가 주거지로 이행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행이 완료된다는 이야기예요. 완료되면 지목은 뭡니까? 이행이 완료돼서 지목은 대가 되겠지요. 그럼 이때는 지목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 보세요. 후보지는 자, 전환이 완료되면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이행제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예,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지요. 이처럼 자, 이행이 완료되어도 자, 상업지가 주거지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이건 이행지잖아요. 바뀌어 버렸어요. 이행이 완료했어요. 그렇다고 지목은 돼서 되다. 이때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자, 후보지 이행에 대한 설명은 다 되었네요. 아주 어려운 내용까지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자, 62페이지 보시면 편도 3번. 자, 후보지와 이행지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를 중간점 봅시다. 택지역, 농지역, 임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보세요. 그럼 택지적, 농지적, 임지적 큰 용도적 상호 간이라고 했어요.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이 더, 자,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예, 자, 전환이 진행 중이다 할 수 있겠죠. 이 토지를 뭐라 합니까? 후보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후보지다. 즉,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거 보세요. 이행지입니다. 이행지. 자, 첫 번째를 중간에 보세요. 택지적, 끝부분 농지적, 그 아래줄 임지적 내에서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럼 자 보세요. 야, 택지적, 농지적, 자, 임지적 내에서란 이야기예요. 내에서 자,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란 이야기죠. 그럼 용도 변경이 진행 있다는 이야기 뭡니까? 예, 이행이 진행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 토지를 뭐라 합니까? 이행지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즉 지역 간 이행이 진행 토지를 말한다. 여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후보지, 이행지 모두가 전환 또는 이행이었대.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생각하시.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뭡니까? 후보지. 내에서면 뭡니까? 이행지다. 이래서 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교 한번 봅시다.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돈 1번. 자,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비롯되며, 그래서 있죠?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또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한다. 처음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전환, 이행, 일통해서 예, 자,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시키다. 이용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전환 또는 이행 후에 용도를 중시한다. 설명했죠? 어차피 바뀌니까 자, 전환, 이행, 자, 완료 후에 용도를 예, 더욱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예외는 있으나 예, 일반적으로 좀 완료 후에 용도를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후보지는 전환 완료 후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하나 나와 있죠. 자, 후보지는 전환 완료 후에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한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행지는 이행 완료 후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행지는 이행이 완료돼서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거로 4번 내용이에요. 편거로 4번은 필지와 획지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 여기에 24번지다 이렇게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또 24번지예요. 왜요? 제 집 주소예요. 예, 여튼 좋습니다. 자, 24번지 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가 있다냐. 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됐으니까 이 부여된 이 지번대로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근데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법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나의 지번이 부여됐으니까 부여된 지번대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에서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필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예를 합시다. 자, 여기에 자, 25번지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 이도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이도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부여된 지번대로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도 결국 뭡니까? 예, 자, 하나의 필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례 보니까 그러니까 이도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것이고, 자, 예, 또 이도 어떻습니까?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니까 어떤 이제 두 개의 필지다 할 수 있겠죠. 여튼 필지라는 것은 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로서 등록의 단위가 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조심합시다.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면적 단위가 아니다. 바로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필지가 면적 단위라면 모든 필지의 면적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필지마다 면적은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 자체가 하나의 필지예요. 필지. 아파트 단지 자체가 하나의 필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 단지가 면적이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처럼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등록 단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등록해놓으면 내 토지 소유권의 범위 한계를 표시해준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필지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도 하나의 필지라 그랬지요. 하나의 필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하나의 필지란 이야기예요. 하나의 필지인데, 자, 이 필지와 여기는 이 필지와 이 필지의 가격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가격이 대체로 비슷해서 우리가 인조로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서 자, 이걸 가르쳐서 이걸 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서 획지는 자,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사례 보니까 필지는 두 개였지요. 그렇죠. 획지는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또 우리 쉽게 또 이런 사전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도로를 따라서 자, 땅값이 비슷한 지역을 우리 인조로 이렇게 묶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묶고 이걸 가리켜서 필지랍니까? 획지랍니까? 그렇죠. 획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로서 자, 등록의 단위가 되는 게 뭡니까? 필지. 다음 가격순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 인조로 이렇게 묶어놓고 뭐랍니까?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획지는 참 가격순이 유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부동산이 보여준 모습이 되겠죠. 바로 부동산 현상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이를 보고 우리가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획지는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또 가격순 유사해서 경제적 개념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다. 자, 특히 필지 획지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비교가 잘 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비교해 봅시다. 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에서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은 뭡니까? 필지가 되겠지요. 다음 가격순 유사한 일단 토지를 뭐랍니까? 획지 이렇게 표현하지요. 다음 필지는 법률적 개념인데 비해서 획지는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필지는 등록의 단위가 되고 획지는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의 단위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비교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부동산 활동 전체를 고려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활동 전체를 고려했을 때 자, 필지와 획지 뭘 더 중시할까요? 당연히 획지를 더 중시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획지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 전반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자, 필지보다는 획지가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드립니다. 관계를 살펴드리겠는데,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합시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하나의 필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가 있고, 또 여기에 하나의 필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필지가 있는데, 자, 이 필지 나름대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또 이 필지 나름대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벌써 이제 가격이 유사한 땅끼리 묶어보니까 이렇게 묶이더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묶이게 되고, 또 이렇게 묶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묶이게 된다. 그럼 자, 이 사례를 보세요. 이 사례 보면 이 자체가 하나의
필지이면서 하나의 획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또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하나의 필지이면서 하나의 획지가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케이스는 결국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다. 그래서 필지, 획지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감정평가할 것인가? 이 필지 나름대로 평가하면 되겠지요. 또한 이 필지 나름대로 어때? 평가하면 된다. 그래서 필지마다 개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개별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이론 과정에서 감정평가론 파트에서 개별평가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다뤄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이도 이제 하나의 필지입니다. 하나의 필지고, 자, 이도 어때? 하나의 필지란 이야기예요. 필지인데, 자, 이 필지와 이 필지의 가격이 어때? 대체로 비슷하냐? 우리가 어때? 인위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가격이 비싸서 이렇게 묶어놓고, 자,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합니까? 획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했던 이 사례가 되겠지요. 이 사례다. 자, 이 경우를 보니까 결국은 어때? 두 개의 필지가 어때?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필지와 획지와 관계가 획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어때? 이게 하나의 필지죠. 이보다는 어때? 하나의 획지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신가? 자, 보세요. 가격수 유사니까 이 자체를 어때? 일괄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괄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이런 경우를 생각합시다. 자, 여기에 하나의 필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에 접하여서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전면부는 상업용으로, 후면부는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참 비록 하나의 필지지만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달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업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과 자, 다음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의 가치를 달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 비록 하나의 필지지만 어때? 가격순위 유사한 땅으로 묶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때? 두 개로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케이스는 결론 뭡니까? 하나의 필지가 두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를 보면 필지보다 획지가 어때?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감정평가할 것인가? 자, 비록 하나의 필지지만 이처럼 획지가 두 개가 돼버리면 가치를 달려보고 있다는 이걸 구분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분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어때? 자,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지와 획지가 같았을 때 이때는 개별평가. 다음 필지보다 획지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일괄평가. 다음 이제 필지보다 획지가 더 작다는 이야기. 이때는 어때? 구분해서 평가한다. 구분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번은 감정평가로서 또 우리 한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재 살펴봅시다. 자, 60페이지 하다 보시면 편고로 4번. 자, 필지와 획지다 소개되었죠? 첫 번째 칸입니다.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상 정의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이게 뭡니까? 필지가 되겠지요. 필지. 그래서 토지 소유권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법률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다음 그 아래 거 보세요. 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된 것으로 가격순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참 가격순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뭡니까? 획지, 이렇게 표현했죠. 획지. 자, 다음 줄입니다. 하나의 거래 이용 등 부동산 활동 또는
현상의 단위로 경제적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자, 부동산 활동, 자, 현상의 단위가 되는 게 획지죠. 따라서 이는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자,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지, 획지 구분하시고요. 다음 비교 한번 봅시다. 비교신 동그라미 1번. 자, 부동산 활동 경우 획지가 필지보다 어때요? 더 중요시한다. 그 부동산 활동 전반적인 묘사는 뭘 더 중요하다 했어요? 획지를 더 중시한다. 그래서 획지가 필지보다 더 중요시된다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2번. 자, 필지, 획지의 구성관계다 나와 있는데 기억봅시다.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다. 바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다서 필지, 획지가 같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개별 평가가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니은번 봅시다. 니은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다. 자, 이 케이스네요. 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필지보다 획지가 더 작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평가합니까? 구분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번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다. 바로 이 케이스가 되겠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다. 그래서 이때는 필지보다 어때? 획지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어때? 일괄해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편과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편과로 5번은 맹지와 대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자, 맹지라는 게 있고 다음 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다. 자,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또 여기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인데 자, 이 부분은 A 소유의 토지가 되어 있고 자, 이 부분은 B 소유의 토지입니다. 다음 자, 이 부분은 C 소유의 토지고 자, 이 부분은 D 소유의 토지다. 그리고 여기 이제 E 소유의 토지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때 자, 여기를 보세요. D 소유의 이 토지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D 소유의 이 토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D 소유의 이 토지는요.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수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수된 어떤 면도 갖지 못하는 이 토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눈멀었다 이런 의미에서 눈멀었다 이러면서 맹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지. 그럼 자, 맹지 이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접수된 면이었기 때문에 원칙으로 건축물 세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거래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아주 안 되겠죠. 시장성이 아주 낮은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맹지다. 자, 용어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같은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자,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자, 이제, 자, 여기에 조그만 접속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로에 조그만 접속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토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토지를 뭐로 할 것인가? 이 문제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이 토지와 자, 맹지. 우리 조금 설명드렸죠. 근본적으로 어때?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둘러싸이는데 큰 차이점이 있죠. 맹지는 도로에 접수된 어떤 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토지 보니까 도로에 조그만 어때? 여기에 접속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도로에 조그만 접속면이 있다. 새끼를 조그만 접속면이 있다라는. 지금 도로에 조그만 접속면이 있다 보니까 이처럼 어떻습니까? 꼭 생김새가 쌀자루처럼 생겼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쌀자루 생겼다 해서 이 토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자루형 택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루형 택지다 변하고 이때 이제 자루 대자를 써서 자, 후름 달아보면 자루 대자가 됩니다. 자루 대자를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루 대자는 한번 써보면 자, 아래 보니까 어때? 아래 보니까 옷 의자가 들어갑니다. 옷 의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자루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이때 자, 자루 대자 쓰는 대지가 있죠. 그럼 자루 대자 쓰는 대지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자루형 택지. 이걸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의미한다. 자, 그럼 우리 앞서서 여기서 대지란 표현을 배웠습니다. 대지. 자, 이때는 어때? 터 대자 쓰는 대지였죠. 자, 터 대자 쓰는 대지였고,
자, 우리 또 방금, 예, 자, 자루 대자 쓰는 대지를 배웠습니다. 자, 자루 대자 쓰는 대지 이걸 배웠어요. 자, 이건 어떻게 구분됩니까? 반드시 한문으로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터 대자 쓰는 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터 대자 쓰는 대지가 있다. 아래 흑도자 들어간다 했죠? 대지가 있다. 그리고 자루 대자 쓰는 대지가 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예, 아래 옷 의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옷 의자. 그래서 터 대자 쓰는 대지와 자루 대자 쓰는 대지는 어때? 한문으로 구별된다.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터 대자 쓰는 대지는 우리 오늘 두 가지 의미를 배웠어요. 하나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또 하나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반면 자루 대자 쓰는 대지는 뭡니까? 자루형 택지를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이때 대지와 이때 대지는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뭘로 구분하자? 한문으로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을 적어드렸던 거예요. 웬만하면요, 저 수업 시간에 한문 영어 안 씁니다. 왜? 우리 언니들 싫어하니까.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 언니가요, 싫어하는 행동하면 집에서 때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언니가 싫어하는 행동 해서 제가 이 세상 가장 무서운 언니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죠. 근데 언니 무서워 죽겠어요. 언니가 싫어하는 건 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한문 영어 안 씁니다. 안 쓸 때 부득이한 경우만 이렇게 이제 쓰고 있다 생각하시고 한문으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는 맹지나 자루 대자 쓰는 대지 모두가 어때? 모두가 이제 자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해 보세요. 63페이지입니다. 편곡 5번. 자, 맹지와 대지다. 대지는 한문으로 기하십니다. 자루 대자 쓰고 있죠? 네, 첫 번째 가보세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구획 내부의 토지다. 즉 타인의 토지를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한 토지다. 자, 이를 우리 뭐라 했습니까? 맹지 이렇게 했죠. 자, 원칙적으로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왜? 도로에 접속면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 칸 보세요. 대지입니다. 자, 자루 대자 쓰고 있죠. 자루 대자 쓰고 있다. 그래서 보시고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보시면 자, 좁은 통로에 접속면한 자, 이처럼 좁은 통로에 의해서 접속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좁은 통로에서 접속면을 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는 택지, 즉 자루형 택지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그 아래 칸 봅시다. 자, 맹지나 자, 자루형 택지인 대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그 이용가치에 감소하여 감가가 불가피하다.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편가로 6번으로 넘어갑니다. 편가로 6번. 자, 여기 보시면 나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지. 자, 나지인데 나지 할 때 나자는 어때? 벗을 나자예요. 벗을 나자다. 그래서 땅이 홀라당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땅이 홀라당 벗어버리면 땅 위에 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 그래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다라는 게 없다. 깨끗하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나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지. 그래서 이것은 나지를 일본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저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지 그리고 갱지라는 게 있어요. 이처럼 일본에서는 저지, 갱지 이렇게 나지를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자, 저지나 갱지 모두가 어디에 합니까? 나지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지나 갱지 모두가 나지에 해당한다. 그럼 지상에 건물이나 그 밖의 생산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렇지만 저지, 갱지 모두가 공법상 제한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은 토지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차이점이면 사법상 제한이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저지는 사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갱지는 사법상 제한마저도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그럼 사법이다. 대표로 우리가 생각합시다. 지상권, 저당권 잡으세요. 그럼 이 토지에 지상권,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지상권이나 또는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자, 이는 어때? 전부 다 민법이잖아요. 민법. 그렇죠? 민법이니까 사법이죠. 그럼 사법상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런 것도 어때? 설정되지 않고 깨끗하다. 사법상 제한받았다. 이게 갱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처럼 나지를 저지와 갱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건데 공법상
제한은 다 봤으나 사법상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례냐 해서 사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저지, 사법상 제한마저도 없는 게 어때? 갱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참 나지를 저지와 갱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 저지, 갱지 구분하진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구분하지 않지만 이제 자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 기준이다. 이런 지침서가 있어요. 행정 규칙이 되겠는데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 기준이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를 뭘로 인식할 것인가? 바로 갱지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 기준이다. 여기서는 나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사법상 제한마저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나지를 뭘로 인식하는 겁니까? 갱지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를 갱지로 인식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나지는 어때? 위에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다는 얘기에서 거래 번거로움이 없죠. 또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때 최유효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된다. 시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조금 전에 설명했던 맹지, 여튼 시장에서 거래 안 되겠죠? 안 되겠지요. 따라서 시장성이 아주 낮은 토지예요. 낮은 토지. 그렇지만 낮이는 거래가 잘 된다. 시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도 하나 더 정리합시다. 이처럼 낮이라 그래서 법정 제목이 모두가 대일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낮이라 할지라도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법정 지목이 공장 용지인 토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낮이면서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시는가? 나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돼지가 아니에요. 나돼지. 자, 여러분들이 나돼지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돼지는 뭐랍니까? 낮이면서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나돼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자 이와 같은 한 필지의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필지에 토지가 있다는 건데 이때 건폐율 등의 적용을 해서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이 이래서다. 그럼 자, 처음 건물이 들어서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처음 건물의 부지로 제공돼서 이 땅을 가리켜서 우리가 건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부지. 자, 말하세요.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다. 이래서 건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이처럼 한 필지 내에서 건폐율 등의 적용으로 인해서 자, 이 부분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비워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워져 있다. 이처럼 자, 한 필지 내에서 건폐율 등의 적용을 해서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비워져 있는 이 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 자, 이 땅을 가려서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비를 공짜 써서 공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공지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지.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낮이 공지, 건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드립니다. 여러분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63페이지예요. 편가로 6번입니다. 첫 번째 가봅시다.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깨끗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낮이. 자, 이렇게 변했죠. 낮이다. 그런 겁니다. 자, 동그라 1번 봅시다. 낮이는 거래 번거로움이 없다 그랬지요. 건부지에서 지금 건물이 서 있는 땅인 건부지 여기에 비해서는 어때? 최유효인 기대는 왜?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렇지만 낮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건부지에서 최유효용이 기대된다. 그래서 시향성이 어때? 높다라는 겁니다. 동그라 2번. 자, 1번에서는 낮이를 이처럼 저지와 갱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과
사법상 제한 모두 받는 토지를 말한다. 점 공법상 제한도 받고 사법상 제한도 받는다. 그럼 1번은 1번 합니까? 저지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2번 지상에 건축물이 엄토져서 공법상의 제한은 있으나 사법상의 제한이 엄토지다. 자, 점 공법상의 제한이 있으나 사법상의 제한이 엄토질 뭐랍니까? 1번은 갱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또 3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처럼 낮이를 저지와 갱지로 구분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나 그렇지만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 기준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낮이를 뭘로 인식하고 있다? 갱지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용어 정리했죠. 다시 한번 봅시다.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다는 얘기. 깨끗하죠. 지상권 등 토지 사용수 제한한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도다. 그럼 사법상 제한마저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이걸 낮이 이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낮이를 우리에서 뭘로 인식합니까? 예, 갱지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물 4번 낮이면서 지목이 된 토지처럼 낮이면서 지목이 된 토지 뭐랍니까? 나대지 표현한다 그랬지요. 다음 그 아래 한번 봅시다. 자, 건폐율 용적 제한 때문에 한 필지에서 비온 토지를 만나. 한 필지 내에서 건폐율 등 제한에서 비워둔 이 토지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비를 공짜 써서 공지 이렇게 변했지요. 자, 그 아래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건물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부지다. 건물의 용도로 제공된다. 이걸 뭡니까? 건부지 표현했습니다. 건부지. 또 1번 건부지의 감정평가액은 낮이로서의 평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 건물의 용도가 낮이에 비해서 제한이 되겠죠? 자,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됐으니까 어떤지 용도가 제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용성이 나타내서 예, 건부지에서 가치가 떨어진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부 감가, 건부지에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감가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래 일반적이다. 따라서 건부지의 감정평가액은 낮이로서의 평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왜? 건부지는 낮이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진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도 예외는 있는 겁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다 예외는 있다. 오히려 건부지가 가치가 더 높아진 경우도 있어요. 이건 예외가 있고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행해지기 때문에 건부지의 감정평가가 낮이로서 평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낮이 공지, 건부지 여기까지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64페이지 법지, 빈지 여기서부터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